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3월학평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리이고요. 자, 여러분들 3월학평 TCC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친구들은 TCC 보시고 3월학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역 친구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3월 학평 등급이 절대 여러분들 수능 등급이랑은 같지 않습니다. 3월 학평은 매우 쉽습니다. 이 3월 학평보다 수능은 2문제에서 3문제 혹은 4문제까지도 아니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방법이 한 단계 더, 2단계 더 생각하셔야지 풀리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3월 학평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3월 학평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상 내용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자료 해석이라든지 개념의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셔야지 평가원 문제 6평과 9평 그리고 우리 수능을 풀 수가 있으니까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좋은 점수 받으셨다면 내가 2학년 때 내신으로 공부를 잘했구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를 잘했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하시고 자신감만 가지시고 자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월 학평은요 뭐 이투스 모의고사라든지 우리가 기출 강의 지금 진행 중이죠. 그 문제들에 비해서 매우 쉽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의미 있는 문제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의미 없고 위치와 영역이고요. 2번 국토인식 문제이죠. 자, 단서조항 우리 항상 보는 거 잘 압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과 택리지 중에 하나이다. 가에 건치, 연역, 산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전기지리지인 신증동국 여지승남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택리지, 후기지리지가 됩니다. 줄글 다 읽으실 필요 없고 바로 보기로 내려가시면 되죠. 전기지리진 가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다. 정확한 설명이고요. 니은 나는 가보다 제작시기가 늦다. 네. 뭐 거의 뭐 장난 느낌으로 답 1번이 나와버립니다. 선지 배열도 매우 쉽게 되어 있죠. 전기지리지와 후기지리지 자료 해석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국토인식의 지리지 부분에서는 특히나 지형이랑 연결해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디귿선지가 그렇죠. 한라산 산꼭대기 큰 못 이것을 화구호라고 합니다. 화산지형의 개념이랑 연결되었는데요. 분화구 함몰 후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호는 바로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천지 칼데라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고요. 한라산의 큰 못은 화구호라고 하고 백록담이라고 한다라는 개념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국토인식이랑 지형이랑 연결해서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형 전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국토인식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꼭 기출까지 풀어주시고요. 리얼입니다. 니은 땅이 기름져서 라는 것은 인심이 아니라 뭐다? 이익이 발생하는 생리와 관련된 가거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개념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인심과 산수라는 선지가 나온다면 99.99%는 답이 X다. 인심과 산수와 관련해서는 택리지에서 가거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리이고 어쩌다가 풍수 지리와 관련된 지리 요 두 가지 과거의 조건이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활용하시면 쉽게 풀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3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형에서 한반도 형성의 암석이랑 각종 지형들의 개념을 연결한 것이죠. 요런 형태 문제가 요즘 유행하는 지형 해설 문제인데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그림 자료와 지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네, 지도에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3월 학평답게 서울, 악산, 울산 바위라든지 단양 고수동굴이라든지 이런 지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만 평가원에서는 제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따라서 지도에서 여기가 설악산, 속초 주변이다. 여기가 충청북도 단양 카르스트 지형이다. 요건 뭐 제주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도에서 위치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A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이죠. 조선노충원에 주로 분포하는 것은 퇴적암 중에서도 석회암, 바로 B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되는 것이 화강암 A에 대한 설명이지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요, 남해안 지역입니다. 특히나 경상남도 고성의 거제와 진주 사이에 여기가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곳이죠.
4번 A는 C보다 주된 기반함 형성 시기가 이르죠. 화강암 중생대, 화산암 신생대, 석회암 고생대가 됩니다. 이렇게 암석의 개념과 모든 지형의 개념을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3번 정도가 조금 뭐 쉽지만 그나마 까다로웠을 거고 나머지는 뭐 의미 없죠. 매우 쉽습니다. 또 이 3월학평 같은 경우는 해설지도 있다 보니까 다 모든 문제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도시구조에서도 매우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린 개념 때 서울에 출제되는 주요 구의 이름과 위치 특성 모두 다 정리했었죠. 그중에서 서울의 가운데 위치한 중구, 도심, 여기는 한강의 서쪽에 위치한 강서구 주거지역이 됩니다. 심지어 이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름은 몰라도 되죠. 강서구는요. 주거지역이라는 것만 알면 되죠. 따라서 상주 인구를 통해서 상주인구가 제일 적은 서울에서 중구가 가다. 지도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가 주거지역인 강서구다. 초등학교당 학생 수라든지 총사업체 종사수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체라는 것은 도심이라든지 부도심인 강남구 요런 지역에 많다. 또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도 많다라는 거 부도심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선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가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따라서 주간 인구 지수가 서울에서 구별 1등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가 아니라 가가 되고요. 그래서 가는 도심, 조선시대 때도 한양, 사대문 안쪽, 중구와 종로구는 다른 지역보다 시가지 형성시가 이르다라는 것도 많이 공부했던 선지이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풀었을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이번 3월 학평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기후 지역차 문제예요. 기후 통계값. 기후는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대기의 평균값을 의미하는데 요 기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해 수능부터는 물론 작년 수능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연계교재도 요 자료로 나오고 올해 수능부터 평가부터는 또 모든 모의고사부터는 바뀐 기후 통계값을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뀐 기후 통계값을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24 매보부 개념 강의와 매보부 기출 통해서 바뀐 통계자료를 공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강의를 보시는 재수생이나 사무생 친구들은 통계자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강수량에서 꽤 차이가 납니다. 바로 울릉도가 강릉, 장수와 연 강수량이 비슷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계절별 강수일수 의미 없지. 계절별 강수량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계절 강수량 합이 연 강수량 의미하고 연 강수량 1등인 라는 1티어에 해당하는 서귀포, 남해, 거제, 여기가 1티어죠. 1등급이죠. 여기가 라가 되고요. 그다음 대관령이 1.5등급이고요. 그다음 2등급이 부산, 제주이고요. 3등급이 울릉도, 강릉, 장수입니다. 따라서 나가 바로 울릉도가 되지요. 자, 또 울릉도가 나라고 찾는 방법은 사계절 강수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통해서 울릉도가 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 연강수량 출제된다면 경상북도 지역은 연강수량이 제일 적은 지역 중에 하나다. 경상북도 중에서 포항이라든지 해안가보다는 내륙이 더 적다라고 해서 강수량이 제일 적은 다가 여기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뭐 홍천, 춘천쯤 되는데 남아있는 가가 여기다라는 겁니다. 바뀐 통계 자료가 아니라면 연강수량이 춘천이 울릉도보다 많은데 바뀐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역들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개념 기출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재수나 삼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뀐 통계값으로 공부를 다시 해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선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겠죠. 북쪽이니까 봄이 늦게 오지요. 자, 나는 가보다 연강수일수 대비 연강수량이 많다. 개념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강수일수라는 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해서 강수량을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자,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이지요. 울릉도는 섬이에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연교차가 작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이고요. 내륙이기 때문에 섬보다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섬보다 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가 연교차가 더 크다. 자료 해석이 아니라 개념으로 푸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라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하면 겨울에 제일 춥다라는 것이 되는데 최하늘 평균 기온이 제일 높겠죠. 겨울에 따뜻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가나다라 중 여름철 강수 집중열은 나가 가장 낮다가 되죠. 울릉도 워낙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 강의 쌤 계속 강조했습니다. 울릉도는 여름 강수량 꼴등, 여름 강수 집중률, 비율 꼴등, 겨울 강수량 1등, 겨울 강수 비율 1등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풀지 말고 개념으로 알아둬야 하는 곳이죠. 그럼 이 네 지역 중에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도 알아야겠죠. 이것도 개념적으로 우리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5+2 공식에서 배웠죠. 홍천, 춘천, 서울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이 지역이 남한에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 지역별이죠. 자, 단서조항 항상 체크하는 거 중요하죠. 서울, 세종, 울산, 전남입니다. 특이한 녀석부터 조지시면 돼요. 자료 해석은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녀석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구조 중에 제일 특이한 곳은요,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물론 전남도 특이하지만요. 세종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았었죠.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 1등이 다가 세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다 보니까 분모값이 적어서 노령화 지수도 세종이 되게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 극단에 있는 곳이죠. 전라남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비옥한 땅 남쪽이고 경지 면적 1등 전라남도는 농업의 1티어이기 때문에 이촌양도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전라남도입니다.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1등인 라가 전라남도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울산과 서울은 둘 다 대도시입니다. 광역시, 특별시이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교외화에 따라서 젊은 층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점점 영해지고 서울은 점점 올드해진다라고 선생님 강조 많이 했던 그 개념의 로직이죠. 따라서 서울은 울산보다 노령화 지수가 어떤 더 높은 가가 서울이 되고 울산이 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지? 그래서 모든 지역별 인구 구조 통계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것들, 교육과정상 개념의 로직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 자료로 출제하니까 시킨 대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영남지방에 서울 위치하지 않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세종. 자, 선지 배열 봐. 너무나 쉽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월 학평 50점 받았다고 자만심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사실 이 자료를 100% 해석을 선생님처럼 지금 설명 듣는 것처럼 안 했던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왠지 세종은 유소년 부양비 1등이라는 거 요거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세종까지만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서울과 울산 잘 못 찾았어. 하지만 세종만 찾았다면 답은 2번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학평은 이 점수로 자만심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원은요, 세종만 해석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게끔 선지도 배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혹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것 중에 나 이거 선생님 설명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선생님 줄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도시권의 구조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는 수도권에서 각 지역 이름이랑 특징들 다 정리했습니다. 통계자료 접근법까지요. 화성이고요. 고양이고요. 여기는 한탄강 용암대지로 유명한 경기도에서 3개밖에 안 되는 군지역. 연천, 가평, 양평. 바로 연천이 되겠습니다. 자, 거주 기간별 주민 비율에서 우리는 가나다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항상 특이한 값을 먼저 조집니다. 자, 10년 미만 제일 특이한 값이 뭐죠? 바로 다가 됩니다. 10년 미만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이 거주한 비율이 무려 절반이래. 뭘 의미하지?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이구나. 2기 신도시가 건설된 화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도에다가 다 적어주시고요. 자, 가와 나입니다. 그럼 고양일까 연천일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쭉쭉쭉 가는 거예요. 뭐로 가자? 바로 성비 말입니다. 성비는 항상 우리가 포인트 삼아서 자료 해석해야겠죠. 화성은 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니까 성비가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천은 바로 뭡니까? 접경지역이 되겠죠. 휴전선이 있는 곳, 군대 가는 곳. 따라서 성비가 높은 가가 연천이 되는 것이고 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10년 미만을 통해서 군 지역인 연천은 최근에 유입된 인구가 적어 해서 가가 연천이다. 고향은 일기 신도시이지만 같은 일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보다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특례시로 지정될 정도로 100만 명 이상인 곳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도 인구 증가하니까 나가 고향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성비로 한 번 더 조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성비자료 제일 특이한 것은 나가 되는 것이죠. 반대의 값. 두 개는 높아. 하나는 공업지역, 하나는 접경지역. 뭐 그렇다고 해서 접경지역이 공업지역보다 성비가 무조건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번 가에 있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는요. 나에 위치하고요. 남북한 접경지역은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는 제조업 출하액은 화성에서 제일 많은 것이고요. 자, 주택 유형 중에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네, 신도시 느낌이다라는 거죠. 가는 접경지역, 나는 일기 신도시, 고향, 도시.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했죠. 할 거 없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3월 학편에서 약간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평가원에서 온 교육과정상 농가 비율을 물어봤지 이 어가 비율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가 비율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자료 해석이 되게끔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개념 때 알려드렸던 대로 그대로 자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경북, 전남, 제주, 충북 중에 하나고 경지 면적으로 접근하는 거 알지? 경지 면적은 어디가 1등이니 전라남도가 1등이다. 경북은 2등이다. 반대로 농가의 비율은 경북이 1등이고 전남이 2등이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지역의 통계 자료니까 요거 농업의 핵심 통계 자료였죠. 외우는 방법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더 큰 라가 전라남도이고요. 반대로 농가 비율은 1등인 가가 경상북도이고요. 자, 이제 제주와 충북 남았습니다. 제주와 충북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경지 면적으로 할까요? 어디가 넓을까? 충북이 좀 더 넓지 않겠습니까? 왜요? 제주도는 땅의 면적이 엄청 좁잖아요. 선생님 제주도의 면적이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는 다른 문제를 봐. 한국지리 문제이다 보니까 20문제 중에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으면 엄청 많을 거예요. 바로 옆에도 보이시지 않나요? 따다 15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북과 제주. 면적의 차이가 너무 난 거야. 물론 제주도는 경지율이 1등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비해서 경지의 면적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충청북도는 1차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경지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워낙 전체 땅의 면적의 차이가 크지요. 따라서 경지 면적이 더 넓은 나가 충북이 되는 것이고 또 다가 제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우린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도입니다. 어떤? 유일하게 내륙인 곳이죠. 따라서 어가의 비율이 0이라는 거야. 내륙에 있는데 어촌에 있을 수가 없잖아. 이런 느낌으로 충북과 제주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3월 학평에 어가 비율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뭐야? 선생님이 개념 때 안 가르쳐줬는데? 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농업의 기본적인 개념 자료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만 출제하니까 쫄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그냥 닥치고 시킨 대로 마시면 돼요. 닥치고 취소. 그냥 침착하게 쌤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선지는 뭐 할 거 없죠. 너무나 쉽습니다. 자료 해석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것도 뭐 할 거 없고요. 뭐 15번도 자연재해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바뀐 기후값을 바탕으로 기후지역차 문제가 북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북한의 기후지역차는 선생님 항상 강조했었죠. 뭐로? 연강수량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원산이 1등, 청천강 중상류가 2등, 신의주가 3등, 평양이 4등, 남포가 5등, 중강진이 6등, 중강진에서 비슷한 미도인 청진이 7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강수량 관련해서는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기온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연교차 최단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연교차가 1등인 곳, 꼴등인 곳으로 해석해 주자고요. 연교차라는 것은요. 겨울이 추울수록 연교차는 큽니다. 북내서 공식이었죠. 연교차가 제일 큰 가가 북쪽이면서 해안가가 아닌 내륙인 바로 여기가 되겠죠. 백두산 부근이네요. 가가 여기가 되고요. 자, 그다음 연교차가 제일 작다라는 것은요. 겨울이 제일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슷한 위도라고 할지라도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따뜻해. 하지만 이렇게 남쪽에 동해하니까 확실하게 겨울이 제일 따뜻한 곳은 바로 다가 되는 것이고 나가 여기가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최나물 평균 기온이 이렇게 낮은 걸로 봐서 여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네. 백두산 주변 지역이겠네 라는 것도 우린 추론할 수가 있고요. 자, 1번입니다. 가는요 동해안의 항구 도시 아니죠. 내륙에 위치합니다. 나는 관서지방 옳은 설명이죠. 우리 전통 지역 구분에서 관서, 관동, 관북, 해서, 호서, 영남, 호남 지역 어딘지 아셔야 합니다. 나머지 할 거 없고요. 자, 4번만 보겠습니다. 4번 선지 나는 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북한의 강수량에서 강조드렸던 것이 북한은 연 강수량만 알면 된다. 겨울 강수량에서는 한 지역만 알면 된다. 자, 먼저 겨울 강수량이라는 것은 대부분 눈을 의미하는데 남한과 북한 중에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은 남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겨울에는 북서풍과 북동풍이 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북서풍이 내륙을 육지를 지나 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을 수가 없어. 반대로 남한 같은 경우는 이 북서풍이 서해를 황해를 지나 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어서 북한보단 남한에서 눈이 더 많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눈이 내리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만 한 군데가 있겠죠. 강릉이 영동 지역이 북동풍에 의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것처럼 이 북동풍은 동해를 지나면서 바로 이 원산에 태백산맥의 바람바지 사면에 눈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다설지는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던 거죠. 그것이 어디다? 원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번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보다 겨울 강수량이 적다라고 하셔야겠죠. 시킨 대로 공부한 대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자원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됐죠? 이렇게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이고요.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요즘에 여러분들 작년 수능도 그렇고요. 수능 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 체계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 아시죠? 요 도시 체계와 인구 이동을 결합한 좋은 문제입니다. 요 자료 해석은요. 다만 자료 해석은 되게 좋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3월 학평 서울시 교육청 오늘의 베스트 문제 5배문 되겠습니다. 수, 영충이 있고요. 권역별 인구 규모 1, 2, 3등 도시의 인구 비율을 나타냈고 권역 간 인구 이동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매보부 개념에서도 OX로 알려드렸습니다. 권역별 1등과 2등 도시의 인구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어디다? 수도권이다. 왜? 서울의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 따라서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 차이가 제일 큰 A가 수도권이 됩니다. 서울, 인천, 수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남권을 찾는 방법은 영남권의 인구 1등 부산, 2등 대구. 부산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인구 2등, 3등이 인천이고 4등이 대구. 2등과 4등의 차이이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이 영남권입니다. 호남권 같은 경우는 1등이 광주, 광역시, 2등이 전주, 광역시가 아니니까 100만 미만. 따라서 1등, 2등 차이가 호남권보다 영남권이 더 커요. 충청권 같은 경우 1등이 대전, 2등이 청주, 3등이 천안 다 가르쳤습니다. 2등, 3등이 50에서 100만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영남권이 더 큽니다. 즉 영남권은 1등과 2등의 말 잘못했다. 영남권은 1등과 2등이 둘 다 광역시이므로 1등과 2등의 인구수 차이가 제일 작다라는 거야. 알겠나? 제일 큰 것은 수도권이고 따라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제일 작은 C가 영남권. 충청권의 특징은 바로 뭐죠? 2등이 어디라고요? 청주, 3등이 천안. 둘 다 50에서 100만에 해당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2등과 3등의 차이가 제일 작은 것이 바로 천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해석을 잘못했네요. 2등과 3등의 차이가 제일 작은 것, 요게 충청권이 되는 것이고 1등과 2등의 차이가 C보다 B가 더 작게 나타나죠. 요게 바로 영남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자, 1번 A는 혁신도시가 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가 없고요. 2번 B의 인구규모 1위 도시는 부산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리고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수 이동이 많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 이동도 되게 많습니다. 자, 과거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 이동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 이동이 더 많습니다만 요거는 사실 외우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연도가 뭐에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 간의 인구 이동이 많은지 아니면 수도권과 영남권 간의 인구 이동이 많은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인구 이동이라는 통계 자료가. 따라서 요 인구 규모 1, 2, 3등 도시 인구 비율로 자료 해석을 해 주셔야 하고, 다만 인구 이동을 하자면 인구 이동 자료 해석을 하자면 요걸로 가셔야겠죠. 충청권에 충청남도, 서산당진, 아산, 천안, 제조업 발달하고 있어. 세종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즉 수도권은 충청권과의 인구 이동에서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었지? 그래, 우리는 모두 다 원하는 게 바로 뭐야? 우리의 꿈은 인서울. 인서울을 원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른 권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야. 뭐만 제외하고? 충청권만 제외하고. 요걸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구 이동을 해석을 하겠다면 다시 권역 간 인구 이동은 수도권과 영남권이 제일 많았어. 근데 이제는 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권 간의 인구 이동이 제일 많거든. 근데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연도별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자료 해석하지 말고 뭐로? 요걸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요걸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답은 2번.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지역질인데요. 뭐 너무나 평이하게 출제돼서 뭐 설명할 게 없죠. 해안사구 태안이 되고요. 머드 축제 보령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 매우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맨 처음 시작할 때 나 지역, 이런 시군별 지역 어떻게 배우고 뭐 지역 축제 특징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 더 이상 없죠? 개념 강의만 완강하면 모든 지명의 이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해석이 가능하게끔 딱히 외우지 않아도 개념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아직 개념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3월 학평 문제를 품거나 혹은 해설 강의를 보면서 충분히 할만한데? 라는 느낌 오시죠? 어서 한지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보부 개념 강의, 매보부 기출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